자, 지금 시간이 2024년 9월 29일 일요일 오전 1시 13분입니다. 자, 야간 선물이 1.35 올랐어요. 1.35. 그래서 357.20인데 지난 달 종가가 364.50이에요. 그러니까 1.35포가 올라도 지난달 종가보다 상승하려면 7포가 더 올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갭 상승이 1.35포인트 나와도 7포가 더 올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가는 오를 수 있겠지만 월봉 종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얘기는 이번 달 종가는 하락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 달 종가가 하락한다라고 보면 일단은 이제 종가 투자 신비도는 맨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목표가가 엄청 낮아져요. 예? 그러면 지금 저가만 상승했지 고가도 낮아졌고 종가도 하락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주봉은 위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357.20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상단선이 어디냐면 360.70에 있어요. 그 얘기는 이게 고가를 막을 가능성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가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선은 345에 있어요. 자, 지금 거래일이 9월 30일 하루, 10월 1일 날 우리 국군의 날 휴일이잖아요. 10월 2일 또 하루, 그 다음에 10월 3일 개천절이라 또 휴일이잖아요. 그럼 10월 4일 하루. 그래서 9월 30일, 10월 2일, 그 다음에 10월 4일 포함해서 총 거래일이 3거래일입니다. 거래량은 당연히 줄겠죠. 이번 주는 5거래일이니까 거래량이 늘었고 다음 주는 3거래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요. 그 다음 주는 다시 거래일 수가 늘기 때문에 거래량이 또 늘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다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줄었다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물리적인 거래일 수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10월 첫 거래일은 그러니까 다음 주는 3거래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4거래일, 그 다음 주는 5거래일이에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늘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이렇게 되니까 거래량이 한번 줄고 늘고 그러면 거래량은 줄었다가 늘었다가 늘죠. 그래서 거래량은 70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구조예요. 자, 이거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되거든요.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되는데 고가를 지킬 거다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가도 지킬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가도 지킬 가능성이 없고 저가도 지킬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봉은.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상단선은 358.10에 있고 하단선은 356.90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돼요. 예?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일봉이 고가를 지키면 매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봉이 고가를 지키면 매수하고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세요. 근데 일봉이 저가를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저가까지 공간이 넓어지는 거니까 조금 더 눈치를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도 되는데 저가를 깨버리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예? 일봉상으로는 매수가 안 되는데 주봉으로는 이번 주 저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일봉의 저가를 깨면 일단 매수는 멈춘다. 그리고 일봉의 고가가 주봉의 고가예요. 그래서 일봉의 고가를 넘으면 주봉의 고가를 넘는 거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되는 거고, 일봉의 고가를 넘지 않으면 주봉의 고가를 넘지 않는 거니까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점을 감안하시면 되고, 자 이제 분기봉을 볼 건데, 예, 분기봉은 월요일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윗골이 달리고 아랫골이 달리고 결국 음봉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시가가 382이기 때문에 이거 뭐 지금 354인데 354에서 380까지 하루에 못 갑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분기봉은 음봉으로 끝날 거고, 여기서 아랫꼬리가 얼마큼 길어질 수 있느냐만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분기봉의 추세는 무너진 거다. 그래서 지금 분기봉의 위치는 어디랑 유사하냐면, 예, 여기랑 유사해요. 2021년 4분기. 예, 왜냐면 추세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봉이 추세를 꺾는 봉이니까, 예, 2021년 4분기 봉이랑 유사한 거죠. 그러면 2022년 1분기가 지금 위치가 되는 거죠. 예? 2022년 1분기의 위치가 지금 정도 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구조로 봤을 때는 추세는 무너진 거예요. 문제는 위에서 누르는 힘은 없어요. 추세만 무너진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이번 분기 말고 전분기 저가 347.12 여기를 깨면 내려갈 가능성이 커져요. 예? 여기를 깨면. 근데 347.12를 깨지 않는 한 사세요. 예? 347.12를 안 깨면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가 깨지면 눈치 보셔야 됩니다. 자, 월봉은 박스 쳐요. 월봉은 하단선도 있고 상단선도 있어요. 지금 저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가고 있고, 고가랑 종가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고가는 끝난 거예요. 고가는 끝났다고. 지금 이제 고가를 넘어도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고가를 다음 달에 넘는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가를 넘어도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는 구조고,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시면 돼요. 저가는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332.72를 안 깨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구조는 월봉은 매도도 되고 매수도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5를 더해야 되잖아요. 예, 353.93에서 353.93, 예, 353.93에서 1.35 더하면 대략 355.28입니다. 355.28. 그러면 355.28을 적용해 볼게요. 자, 355.28을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고가 방어 의지도 없고 저가 방어 의지가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은 고가를 넘을 생각도 없고, 아니, 고가를 지킬 생각도 없고 저가를 지킬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매수를 해도 되고 매도를 해도 되고 양쪽 다 되는 거예요. 고가 방어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고,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자, 일봉도 저가를 지킬 생각이 있어요. 그죠? 예, 354.74 정도의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뭐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거면 일봉이 저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봉이 저가를 지켜야 된다. 매도는 주봉이 고가를 지키면 돼요. 일봉이랑 상관없어요. 예. 예.
그런데 일봉도 윗공간이 좀 있고 주봉은 윗공간이 꽤 있기 때문에 아마 내려간다고 해도 저 같으면 위로 한번 올릴 거예요. 네? 저 같으면 위로 한번 쭉 올렸다가 그 다음에 빼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래서 저가를 지키는 한 매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예. 매수하실 거면 꼭 저가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0.38%니까 레버리지는 0.76% 올려야 되잖아요. 17,335 17,335에서 0.76 올리면 17,465 그렇죠? 그럼 17,465를 걸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고 갈게요. 자, 분기봉 깨졌죠? 월봉도 일단은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17,465 자, 올라갈 수 있죠. 고가를 충분히 넘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어요. 문제는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애매한 거죠.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봉이 저가를 지켜야만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신 여기 지금 얼마지? 17,418원. 여기서 저가 사이. 그러니까 저가만 지키면 매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가만 지키면. 근데 저가를 깨면 일단 9월 30일은 포기하는 거죠. 9월 30일은 거래를 포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버스인데, 고버스는 보시다시피 분기봉이 이제 추세가 꺾였어요. 추세가 꺾였는데 뭐 완전하게 꺾지 못한 거예요. 완전하게 꺾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방향이 휘어졌어요. 방향이 휘어졌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월봉은 하단선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매수하실 거면 이제 저가만 안 깨지면 뭐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강한 상단선은 없다고 봐야죠.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이제 상단선은 이전에 그 상단선에 비해서는 매우 약화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0.76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2120원에서 0.76 그러면 대략 한 15원이에요. 15원. 그러면 2005원 정도 되잖아요. 2105원. 2105원 정도 고려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어요. 딱 보시다시피 추세 꺾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가를 지키면 돼. 저가를 그냥 인위적으로 지켜야 돼요. 저가를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지키면 됩니다. 지금 박스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은 저가를 지킬 생각이 있어요. 주봉은 없고.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가 안 깨지면 주봉도 안 깨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매수 전략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 보시면 월봉 361.55 그죠? 그 다음에 364.24 이 두 개의 수치가 있다 그랬어요. 얘는 일목이고, 그죠? 얘는 투자심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361.55를 못 가면 목표가 305.56이 되는 거고, 364.24를 못 가면 목표가 322.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 목표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양쪽 목표가 다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월봉이 뭐 주봉이 위가 열리고 뭐 이런 거는 일시적인, 그쵸? 그런 단기간의 환경이라면 9월 30일 기준으로 361.55를 못 간다라는 거는 305.56이랑
322.66을 타겟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앞으로 월봉이 하락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번 달 말고 뭐 10월이든 11월이든 하락하는 순간이 오면 그 목표치, 하락의 목표치가 짧게는 322.66이고 길게는 305.56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분기봉이 상승 추세가 끝나지만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없어요. 근데 월봉은 하락 추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누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주봉은 하락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봉은 올리고 월봉은 누른단 말이에요. 자, 주봉은 올릴 거고 월봉은 누를 거라고요. 근데 월봉이 강하면 월봉의 고가를 못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도 치시면 돼요. 예?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으면 그냥 가볍게 매도 치시면 되는데, 문제는 주봉이 올리면서 월봉의 고가를 깨면, 예? 월봉의 고가를 깨면 주봉이 고가를 낮출 때, 예? 주봉이 고가를 낮출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1번, 예? 월봉의 고가를 낮춘다. 이러면 무조건 매도예요. 2번, 월봉의 고가를 높인다. 10월 달에. 이 경우에는 주봉의 고가가 낮아질 때, 이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쓸지는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매수는 주봉이 저가를 지켜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올라가고 나면 월봉의 상단선 위로 바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수 전략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주봉의 저가를 지킬 때만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예? 주봉이 저가를 지킬 때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고, 매도 전략은 월봉이 고가를 높이는 경우와 월봉이 고가를 낮추는 경우로 나눠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미국 증시는 하락해서 마감했고 야간 선물은 상승해서 마감했지만 뭐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의 상승에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소스로서 작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 운이 좋다면 이번 달 월봉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월봉이 하락하게 된다면 기준선 26 후행스팬이 대든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후행스팬이 대든하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선행스팬 2까지는 열리는 거니까 322.66까지 이제 열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서 지금 종가 투자 심리도는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치는 305.56, 작년 10월 종가까지는 개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 이제 악재죠. 네? 남은 건 악재예요, 악재. 악재가 어차피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305.56까지 내려가려면 지금 상태에서 한 50% 정도 빠져야 되잖아요. 50% 정도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악재가 있어야겠죠. 어쨌든 주봉이 고가를 낮추는, 이번 주 고가를 다음 주에 못 넘으면 어차피 월봉의 고가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월봉의 고가를 못 넘는다는 건 주봉의 고가를 못 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으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고, 이번 주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하셔도 돼요.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으면 매도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의 고가를 넘는다고 해서 월봉의 고가를 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은 월봉 기준으로, 단기적인 건 주봉을 보시고 궁극적으로는 월봉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의 고가는 주봉의 고가보다 높잖아요. 364.87이란 말이에요. 363.87. 그러니까 여기를 못 넘으면 매도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363.87? 363.87인 이게 지금 이 위치가 기준선 26이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길 못 넘으면 기준선 26으로 못 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길 못 넘으면 매도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봉의 그 기준선 26이 341.7이에요. 그래서 341.72까지 내려가면 망가진 거라고 보셔야 돼요. 341.72를 찍으면 저는 종가가 341.72보다 낮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341.72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 전략은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분기봉상으로 여기 저가 347.12 여기도 붕괴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기본적으로 347.12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매수자는 기본적으로 347.12가 붕괴되면 안 된다. 347.12가 붕괴되면 주봉의 저가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주봉의 저가가 붕괴된다면 341.72로 갈 수 있어요. 그 341.72를 찍으면 종가도 그 아래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방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수자는 341.12가 안 깨지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베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자는 주봉 고가를 안 넘어도 되고, 주봉 고가를 설사 넘는다고 해도 월봉의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9월 30일까지는 9월이고 10월 2일부터 10월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에서 월봉을 쓸 거면 10월 2일부터 가능하고, 주봉을 쓸 거면 9월 30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30일에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는 건 주봉 고가가 낮아져야 되는 조건이고, 그 10월에 9월 고가를 안 넘어도 된다라는 건 10월 2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월봉 종가는 하락할 거고, 그러니까 361.55를 못 넘을 거고, 361.55를 못 넘으면 364.24도 못 넘는 거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월봉의 구조로 봤을 때는 하락 목표치를 일단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락 목표치가 305.56이랑 그 다음에 322.66 정도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고포스를 들고 있으면 322.66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거래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고점을 어디로 볼 거냐, 그러니까 매도를 들어가는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인데, 매도를 들어가는 규칙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월봉이 고가를 낮출 경우 하고 월봉이 고가를 높일 경우 두 가지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봉이 고가를 낮출 경우에는 그냥 364.63. 거기를 못 넘으면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거길 넘잖아요. 넘으면 이제 주봉이 고가를 낮추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잘 노려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어제 개인적으로 좀 부상을 입어서, 부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이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게 타이핑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타이핑을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 카페는 글을 쓰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팔꿈치하고 무릎?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친 데가 팔꿈치, 무릎, 그 다음에 이게 손바닥을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손바닥은 좀 멍이 들었고, 그 다음에 팔꿈치랑 무릎은 좀 찰과상이 생겨서, 붕대를 감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거동이 불편해요. 그래서 타이핑도 좀 불편하고 그런 상태예요. 이게 붕대 때문에 그래요. 붕대 때문에 그래서 조금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 콘텐츠가 조금 더 늦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